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편의 학술 리뷰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AI가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경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바로 이 문정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의료 현장,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사 한 명이 감당하기 힘든 도전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인공지능이 등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먼저 왜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졌는지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AI의 핵심 기술은 뭔지, 실제 병원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AI가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첫 번째 섹션 바로 데이터 과부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전자 건강 기록,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들, 그리고 우리가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 데이터까지 그야말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의사들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쉬운 정말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엄청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해결사처럼 등장합니다. AI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패턴들을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이걸 통해 의사의 임상적 추론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똑똑한 의료 AI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들, 말하자면 이 AI 기술 상자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마치 의대생에게 수만 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폐렴의 징후야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는 기술인 거죠. 딥러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망 구조를 본뜬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훨씬 더 미묘하고 다차원적인 데이터 속에서도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해내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합성곱 신경망, CNN이라는 기술은 의료 영상 분석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CT 이미지 같은 걸 판독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전문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론적인 얘기를 넘어서 실제 병원과 연구실에서 AI가 어떻게 펄펄 날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AI가 마치 지치지 않는 전문가의 두 번째 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병리학자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상 징후를 AI가 딱 포착해 주는 거죠. 진단의 정확도와 민감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닙니다. AI는 환자의 방대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 환자 24시간 내에 폐혈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덕분에 의료진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한 발 앞서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개인 맞춤형 치료의 시대까지 열고 있습니다. AI가 환자 개개인의 유전 정보를 싹 분석해서 이 항암제가 이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해주는 식이죠.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이 향하는 단 하나의 목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지 부하 감소입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해주면 의사들은 그 시간에 환자와 더 깊이 소통하고 복잡한 치료 방향을 고민하는 그런 가장 인간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뭐든 그렇듯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AI가 의료 현장에 안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기술이 의학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 같은 만병통치약일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표가 바로 그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연구가 지적하는 주요 장애물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데이터 편향 문제. 만약 AI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의 데이터로만 학습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둘째, 블랙박스 문제. AI가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의사들이 그 결과를 온전히 믿기가 힘든 거죠.
여기에 AI가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또 병원 시스템과 제대로 통합되지 않아서 오히려 의료진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까지 해결할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즉,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일 뿐 최종 결정은 의사와 환자의 몫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기회와 과제들을 종합해서 이 연구가 그리는 인간과 AI의 협력적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AI는 임상적 전문성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증강하는 기술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AI는 의사를 대신하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래로 가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연구는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고요. 둘째, 모두가 믿고 쓸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AI를 자신감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 의사의 깊은 통찰력과 AI의 강력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합쳐져서 환자 중심의 근거 기반 의료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AI라는 새로운 조수는 이미 우리 진료실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될 우리에게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끝난 뒤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 최종 결정의 무게는 과연 누가 짊어져야 할까요?